명태균이 홍준표가 대구시장에 당선된 것을 두고서 자신의 덕이다 라고 주장을 펼치자 홍준표 대구시장은 줄곧 저 사람은 일개 정치 브로커다, 사기꾼이다, 저 명태균이 가지고 있다는 황금폰 까봐라, 그 안에 내 목소리 하나 카톡 하나 나오나, 뭐 이런 식으로 자신만만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국 검찰에서 이 명태균의 황금폰 포렌식 작업 과정에서 홍준표 그의 아들을 통해서 명태균과 긴밀하게 소통해왔다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자, 일단 먼저 명태균뿐만이 아니라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 폭로자 강혜경 씨의 주장에 따라도 홍준표와의 밀접한 관계성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부분이었지 않습니까? 지난 22년 지방선거 당시에 홍준표 측 의뢰로 미래한국연구소가 총 8번의 비공표 여론조사를 돌렸다는 사실도 확인됐고, 심지어 홍준표 측이 대구 지역의 국민의힘 책임 당원들의 명단을 명태균 쪽으로 넘겨서 또 이를 기반으로 해서 여조를 진행했다라는 주장도 나왔는데, 실제로 이를 기반으로 명태균 측에서 여론조사를 돌려가지고 해당 지역의 책임 당원들이 어떤 후보를 찍었는가 이런 데이터를 또 취합해서 이걸 최종적으로 비용을 받고 홍준표 캠프 쪽으로 넘겼다라는 주장도 나왔었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 책임 당원 명단이 국민의힘에서 제공해주는 명단과는 다르게 아주 디테일하게 뭐 이름, 뭐 휴대전화 번호 이런 개인정보들이 담겨져 있었던 매우 불법적인 내밀한 자료였다라는 점도 문제가 제기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바꿔서 그 지지자들의 성향까지 분석해가지고 다시 넘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 근간이 되는 자료부터가 불법인 거고, 그 이후에 있었던 일련의 그 과정들, 명태균이 그 자료를 받고 여론조사를 돌려서 이제 제공을 하고 또 그 여론조사의 비용을 홍준표 측 캠프로부터 공식적으로 제공받은 돈이 아니라 대납을 한 정치자금법 위반 문제도 걸리는 문제였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 과정에서 대납 문제가 가장 핵심 포인트인데, 홍준표가 경남지사 당시에 산하기관장을 맡기도 했던 최측근 박모 씨, 그 박모 씨가 강혜경 씨와 전화 녹음을 한 파일이 공개되기도 했었잖아요. 대구시장 후보자들의 여론조사 결과를 묻는 내용이었는데, 그런데 해당 통화가 있고 난 후에 박 씨가 한 2주 뒤에 강혜경 씨에게 다시 연락을 하죠. 그리고 계좌번호를 물어요. 그리고 계좌번호를 물은 지 1시간 뒤에 1,000만 원이 입금이 됐다라고 하는 것인데, 물론 이 비용이 박모 씨의 이름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또 차명으로 이모 씨의 이름으로 입금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강혜경 씨의 주장에 따르면 같은 해 3월에도 최측근 박 씨가 김모 씨의 이름으로 500만 원을 입금하기도 했다라는 것인데, 그럼 결국 총액 1,500만 원 안에 앞서 말씀드린 대구 지역 책임당원들이 어느 후보를 찍었는지에 대한 로데이터 전달건에 대한 비용도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의 문제인 것이죠. 홍준표는 자신과 무관하다, 그리고 이 측근을 통해서 이 명태균이 사기를 친 것뿐이다 라고 주장을 했지만, 그러나 이번에 이제 검찰의 황금폰 포렌식 결과에서는 그의 측근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도 긴밀한 소통을 했음이 확인되면서 그간의 홍준표의 반박, 이 해명이 무색하게 됐습니다. 자, 먼저 해당 문자에서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 뭐냐면, 먼저 21년 6월 달에 홍준표의 아들이 명태균에게 보낸 문자부터 좀 짚어봐야 됩니다. 자, 홍준표가 당시 국민의힘에 복당한 일을 두고서 아버지가 감사해야 한다라는 문자를 보낸 거예요. 뭐 홍준표 측에서는 뭐 의례적으로 자신을 도와주신 분들에 대한, 응원해주신 분들에 대한 감사함의 뭐 표시 정도다라는 식으로 해명하기는 했습니다만은, 홍준표의 복당 과정의 흐름을 보면 명태균의 개입이 있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보여지죠. 자, 왜냐? 홍준표가 국민의힘의 그 전신이던,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이던 시절 21대 총선을 앞두고서 공천에서 배제되니까 탈당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홍준표가 다시 돌아오려고 부단히 애를 씁니다. 그런데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기 때까지도 여러 차례 계속 시도한 그 복당이 번번이 실패로 돌아가죠. 이러다가 복당이 언제 받아들여지냐? 바로 이준석이 국민의힘 대표가 돼서야 복당이 받아들여집니다. 이준석 어떤 사람입니까? 역시나 명태균의 품 안에서 커온 장기말 중 하나이지 않습니까? 명태균 게이트가 불거지고 난 이후에도 이준석은 사실상 태균기 부대다라고 불릴 만큼 명태균 쉴드에 앞장서기도 했고 말이죠. 게다가 이준석이 당대표로 올라서는 데 있어서도 명태균이 많은 영향력을 행사했다라는 의혹이 있는데, 여기에 홍준표 복당 시기, 그리고 홍준표 아들의 문자가 아주 절묘하게 딱 맞아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문자의 내용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23년 5월 15일에 보낸 문자도 주목해 볼 만한데, 홍준표 아들은 명태균에게 윤석열, 홍준표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지역지 기사를 문자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 기사를 보냄과 동시에 잘 좀 살펴봐 주세요 라는 얘기를 남겼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자가 보내진 당시의 상황을 보게 되면 문자가 보내지기 딱 5일 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홍준표 시장이 이재명 대표와의 회동을 가진 일로 떠들썩했어요. 당시는 윤석열이 취임 이후부터 국민의힘과 함께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막 강조를 하면서 단 한 차례도 회동을 갖지 않고 거절하던 상황인데, 불쑥 홍준표 시장이 나와서는 회동을 가진 것은 물론이고 홍준표가 이재명 대표에게 어떤 얘기를 합니까? 정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대통령실로 들어가 있다. 또는 국민의힘 안에 욕심만 가득하고 당에 대한 헌신이 없는 사람들로 많다. 이런 식으로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적인 얘기들을 쏟아냅니다. 그래서 때 아닌 난리가 났었죠. 이런 식이 다시 한번 홍준표 아들을 통해서 내 의중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윤석열을 겨냥한 게 아니었다. 이런 식의 딸랑이를 흔든 것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해당 기사가 보내진 시점, 대구시 주최 트로트 페스티벌 티켓을 하나 보내드리겠다라는 문자도 확인되었는데, 며칠 뒤에 명태균이 이걸 받고서 홍준표 아들한테 감사하다라는 답을 남긴 것도 확인되죠. 홍준표 아들은 언제든지 괜찮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도 답을 했다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홍준표가 부인해왔던 명태균과의 교류, 너무나 빼도 박도 못할 증거들이 이렇게 또 나오게 된 거죠. 이번에도 또 그렇게 얘기하려나요? 최측근만 당한 게 아니라 내 아들도 명태균의 사기에 당했다. 이 논리로 뭉개는 것 언제까지 통하겠습니까? 명태균 특검이 출발하면 결국 그의 정치 생명도 끝이리라 봅니다. 그리고 정치 생명이 끝날 위기에 처한 것은 홍준표 시장만이 아니죠.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검찰의 황금폰 포렌식 결과 핵심적인 또 정황이 드러나면서 정말 난감한 처지에 놓여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일단 먼저 검찰은 며칠 전에 보면 오세훈의 비선 후원 회장으로 알려진 김 씨가 명태균과 3자 회동을 한 적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고, 이 자리에는 명태균이 오세훈을 만나는 네 번째 만남이었는데, 당시 회동에서 김 씨가 명태균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나 돈을 들였는데 어떻게 이기는 조사가 하나도 안 나오냐, 왜 안 나오냐, 이렇게 지금 따져 물었다라는 거죠. 오세훈이 그간 명태균과의 만남은 고작 2차례에 불과했다. 김 씨가 돈을 보낸 것과 관련해서 나는 전혀 모르는 그냥 그 단독 행보일 뿐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3자 회동 과정에서 여론조사 대가 등이 언급되었다라는 해명과 배치되는 진술이 나온 거죠. 실제로 김 씨는 미래한국연구소에 총 3,300만 원을 보낸 바가 있고, 돈이 입금되는 중간중간 명태균이 오세훈을 위한 비공표 여론조사를 진행해 보내는데, 서울시장 보궐선거 직전까지 총 13차례 진행한 것이 드러나면서 여론조사 비용 대납 문제가 바로 이 문제의 핵심이었죠. 게다가 비선 후원 회장뿐 아니라 오세훈의 최측근 강모 보좌관도 명태균과 지속적인 소통을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오세훈 측에서는 명태균에게 여론조사 샘플링을 받고 나서 상대할 가치도 없다고 판단해서 말다툼을 하고 난 이후에 관계를 끊어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런데 오늘 새벽에 또 추가적으로 드러난 사실이 뭡니까? 오세훈의 또 다른 측근이 보낸 문자 메시지도 검찰의 포렌식 결과 확인되었다는 거예요. 명태균의 여론조사가 오세훈 측으로 보내지고 비용이 대납되던 그 시기에 명태균과 오세훈을 잇는 그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새로운 인물이 또 등장을 하면서 오세훈의 거짓 주장이 들통난 셈인 거죠. 아무튼 홍준표나 오세훈이나 이번만큼은 쉽사리 빠져나가기는 어렵다 보여집니다. 솔직히 그만큼 해먹었으면 이제 그만둘 때도 됐는데, 노욕이 과하니 내려올 시점이 한참 지나 결국 길었던 꼬리가 다 잡히게 되는 거죠. 응당 그에 맞는 최후를 맞이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소중한 후원은 시사발전소 운영에 있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